안녕하세요. 10% 사고법입니다. 요즘 환율 보셨나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전쟁 때문 아닌가? 전쟁 끝나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오늘은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정말 떨어질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상승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금리입니다. 미국은 아직 물가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도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다시 올라가는 유가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류비가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고 결국 전체 물가가 다시 자극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둔화, 부동산 부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 때문에 자금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돈은 항상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면서 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즉, 기름값이 오르면 달러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그 자체로 환율 상승 압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환율은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라 금리 차이, 달러 강세, 에너지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쟁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빠르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안정되고 시장 불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다면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게 되고 환율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지만 이미 올라간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가는 안정. 하지만 금리는 높음. 달러는 계속 강세. 결국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중동 전체로 갈등이 확산되면 유가는 급등하고 시장 불안은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율은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1,500원대는 충분히 가능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1,600원도 열려 있습니다. 1,700원 수준은 단순 전쟁이 아니라 금융 위기급 상황에서나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환율은 전쟁보다 금리가 결정합니다. 지금은 유가 상승, 물가 상승, 압력, 금리 유지, 달러 강세. 이 흐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금리 격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자금 유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환율은 결국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경쟁력, 산업 성장성, 시장 신뢰가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이 회복되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개선입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결국 지금 환율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이 높은 수준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